네, 안녕하세요. 예, 미리소프트 개발 책임자 서동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금전 출납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들어가는 방법은요.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띄우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죠? 여기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메뉴 탭에서 보시면 레포트 탭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금전출납부 A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전출납부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름은 좀 이렇게 비슷한데 금전출납부 A와 금전출납부 B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금전출납부 A는 일일 정산된 자료를 가지고 일일 정산된 자료를 가지고 뽑아내는 게 금전출납부 A에 속하고요. 금전출납부 B는 일일 정산하기 전 자료, 일일 정산하기 전 실파견 인력 자료를 가지고 뽑아내는 게 금전출납부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여기 홈에 보시면은 일일 정산 버튼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9월 9일 날 뒤에 보면 9월 9일 날 각 파견 현장에 대해서 파견 인력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놓죠.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일일 정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가운데 여기에 보시면 파견 인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분석 인원이 이렇게 이제 빈 공간으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자동 배치 한 번씩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자동 배치 버튼 한 번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자동 이제 분석이 되죠. 이 분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본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분석이 잘 안 되냐면은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따로 나타나죠, 그죠? 네. 이 사람은 아직 분석이 안 된 거죠, 그죠? 실제 파견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이제 실제 파견 인력은 이 사람이고 나중에 신분증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뭐 재파견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으로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다른 사람으로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릭한 사람으로 분석 인원이 바뀌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파견됐었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파견을 했다는 소리가 된 거죠, 그죠? 혹은 또 이제 실제 나갔던 인력이 원래는 실제로 나갔는데 차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파견된 인력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취소를 시킬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비고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좌측에 있는 거는 히스토리 내역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파견이 됐었지만 차후에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 데이터로도 금전출납부를 뽑아낼 수가 있고 또는 원래 처음에 입력했던 파견 인력, 실제 파견 인력으로도 이 히스토리 내역이죠,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클릭이 돼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파견 인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생기죠. 실제 파견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 이제 현장에 대해서 파견된 내역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이럴 경우를 기하게 되면은 그냥 내부 히스토리 자료로는 이 현장에 누가 나왔다는 게 아래쪽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정산 자료에서는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실제로 파견을 했는데 나중에
뭐 취소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동 배치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예.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고용 형태가 고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그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사람이 이동이 되고, 요 사람이 분석된 인원이 지금 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그 대체 파견을 시킨 경우가 생겼다면 이렇게, 원래는 이 사람을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대체 파견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는 금전출납부 A는 요 내용을 가지고, 예, 금전출납부를 만들어내는 거고, 오늘 설명한 금전출납부 B는 분석되기 전 인력, 요 실제 파견 인력의 히스토리 내역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예, 금전출납부를 뽑아냅니다. 자, 다시 레포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전출납부 B. 자, 출력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클릭을 하시면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 큰 차이는 그거죠. 이 이제 수입 처리를 갖다가 무엇을 가지고 수입 처리를 잡느냐? 수수료. 그죠? 그 투입 금액에서 지불 금액을 빼면 수수료가 자동으로 잡히죠.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수입 내역. 근데 일 지출과 금전출납부에서 일 수입 내역을 갖다가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관리를 하실 때는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잡아내죠고요. 그리고 이제 파출을 하시는 분들은 파출부에 연회비, 월회비를 갖다가 구인자, 구직자별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럼 지출은, 예, 금전출납부에서 그날 일 지출 내역을 가지고 지출을 잡아내죠. 식대라든지 아니면 관리비,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몇 월 며칠 날 나갔다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지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뭐 금전출납부를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수입은 이제 기본적으로 잡히니까 수수료에다가 일수입 내역이 따로 있는 거 하고 파출비 회비로 이제 수입을 잡는 거고요, 그죠? 지출은 뭐 식대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걸 갖다 이제 금전출납부에다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지출이 잡히죠. 뭐 따로 더 이렇게 뭐 복잡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죠. 그거만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금전출납부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가죠. 실제로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투입된 인력을 가지고 자동으로 뽑아내면서 누가 나갔다까지가 다 잡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파견 인원이 2명이면, 예, 직종이죠, 그죠? 직종이 같은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2사람, 한 명은 한 명. 그러니까 요 날짜에 요 현장에 요 2사람이 요 직종으로, 그죠? 수수료는 요거, 그죠? 8,000원. 그래서 요 점심값은 그 금전출납부에서 지출로 잡아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수입도 만약에 이제 요거 인력 파견 수입에 따른 수입이 잡혔다 하면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금전출납부를 만들어내죠. 뭐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 다른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레포트로 그 저장을 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죠? 예,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그 제가 원하는 엑셀 파일 형태로 바로 데이터가 넘어가니까 이제 엑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또 수정 편집을 또 다시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예, 원하는 대로, 그죠? 그 데이터 자동으로 빠지니까 그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수정 편집을 다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데이터 들어오죠, 그죠? 날짜별로, 그죠? 자, 오늘은 그 금전출납부 B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